그동안 그레니 스티치 무늬로 많이 떴잖아요? 그곳의 변형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옷에 보시면 물 100%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길이를 재어보니까 길이는 48cm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팔라인부터 쭉 가로 길이를 재어보니까 58cm 나왔습니다. 가슴둘레는 좀 더 작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cm 정도 작으니까 가로 세로 48cm 밑에 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 파임은 약간 덜 파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사뜨기 하는 부분을 2단 더 뜨고 뜨시면 목 파임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2단 정도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파임 부분을 올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2단 더 뜨고 목을 파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겨드랑이 부분에 제가 경사뜨기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5단에 걸쳐서 했는데 2단 정도 더 줄이시면 경사가 더 작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2단 정도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도 짧게 뜨고 싶으신 분은 2단 정도 밑단을 덜 뜨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 뜰 때 8단 뜨고 경사를 주었는데 6단 정도 뜬 다음에 경사를 주시면 좀 더 짧은 스타일의 옷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사이즈라기보다는 이 스타일을 바꾸는 법 알려드렸고요. 사이즈는 제가 이게 66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색상의 실로 일단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스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 곱하기 뜨고 싶은 무늬의 개수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 한 다음에 더하기 하나만 해주시면 사슬 개수가 완성됩니다. 일단 13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남은 코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마커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색상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두색 실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해도 되지만 그냥 뒤집지 않고 색상 가져와서 해도 됩니다.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고리 만들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마지막 사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오른쪽에서 보면 첫 번째 사슬 있죠? 첫 번째 사슬에 이 고리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서 연결이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겠습니다. 밑단 세 번째 짧은뜨기 하세요. 밑단 세 번째 짧은뜨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커 다시 뽑아주시고 반을 넣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단 떴고 세 번째 단을 노란색 실로 뜨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사슬뜨기 한 색깔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둥코 먼저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사슬 3개에서 기둥코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슬뜨기 한 부분 있죠? 연두색 이거 두 번째 단 여기에 그레니 스티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레니 스티치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길긴뜨기 3개 해주시면 그레니 스티치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슬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짧은뜨기 한 부분 있죠? 밑단의 짧은뜨기 한 부분에 여기 기둥코처럼 여기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양쪽이 똑같은 무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가 들어갔죠? 무늬가 4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거 반복하는 거 이거 다시 떠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마커로 이거 묶어놓고 뒤집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실을 우리가 마커로 걸어둔 거 이거 마커 제거하시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떠야 되니까 사슬 3개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높이만큼 두 번째 단의 높이만큼 올라가서 떠야 하니까 사슬 3개 넣어주는 거 필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3개 반복이에요. 스티치 사이에 여기 빈 공간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 사슬 무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체인 3개 하고 무늬 사이에 짧은뜨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 또 넣어주시고 넣어줍니다. 사슬 3개 짧은뜨기 마지막에 빈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이 마지막이 되겠죠? 여기에 짧은뜨기로 끝내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다가 다시 마커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색상을 계속 연두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홀수단은 연두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색상을 체인지하고 싶다. 그러면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 실을 뜰 차례예요. 번갈아서 뜨고 있습니다. 사슬 3개로 기둥코 세워주시고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해서 그레니 스티치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고 여기 밑단의 짧은뜨기 한 부분에 한길긴뜨기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실을 바꿔주고 싶다면 마커 꽂아주시고 뒤집은 다음에 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많이 바꾸지 않는다면 사슬 3개로 연두색이 올라와서 짧은뜨기 하겠죠? 근데 이 실을 바꾼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게 다른 색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을 고리 만들어서 짧은뜨기로 시작하시면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이게 그레이니 스티치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사슬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레이니 스티치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 변화는 짧은뜨기로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지 않고 은은하게 변화를 주고 싶다. 이렇게 짧은뜨기 색상만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커는 넣었다 뺐다 계속 하셔야 되겠죠? 이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색상을 계속 체인지하면 실밥이 많이 늘어져 있죠? 이런 거 나중에 다 처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 여섯 단째 뜨고 있습니다. 빨리 돌릴게요. 또 계속 이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짝수단, 홀수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슬뜨기 한 부분, 여기는 홀수단.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 그레이닝 스티치 넣은 부분, 짝수단 이래가지고 같은 무늬로 홀수단, 짝수단 계속 쌓아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단까지 떴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슬 무늬는 보이지 않고 짧은뜨기 무늬의 색상이 변화했죠?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 있죠? 실이 짧은 경우에는 바늘부터 꽂아준 다음에 빼내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실이 짧지 않고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바늘에 먼저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양쪽 끝에 웬만하면 실을 처리해줍니다. 한번 넣어준 다음에 이쪽은 사실 앞뒤만 연결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연결하면서 그래서 여기에다 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꼭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안쪽에서 바깥쪽에 봤을 때 실이 보이지 않으면 상관이 실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서 게이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스와치 떠보시고 사이즈를 정하시면 좀 더 정확한 사이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호주가 밤에 전등 불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나? 밤에 촬영을 하면 실의 색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서 제가 좀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와치 뜨는 걸 먼저 보여드렸고요. 원래 색상은 훨씬 예쁜데 그거를 화면에 못 담아낸 게 제 능력의 한계가 아닐까?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고 요거는 울 100%고 얇은 거 두 겹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파랍사라고 하죠. 파랍사보다는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랍사의 DK가 보통 두께로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DK보다는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사 부분은
제가 이 경사 부분 5단에 걸쳐서 경사를 주었는데요. 이게 살짝 이 실이 그렇게 얇지 않기 때문에 5단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한 3단 정도만 경사를 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떻게 겨드랑이에 경사를 주는지 이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을 코를 늘리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경사뜨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을 가져와서 고리 만들어서 요 부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죠? 짧은뜨기 한 다음에 여기서 사슬 3개씩 해서 앞으로 갔는데 일단 여기서 4개를 해줍니다. 사슬 4개 해주고 같은 끝부분에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요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사슬 3개 하고 무늬 사이사이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고리 만드는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슬뜨기를 다 했으면 그 다음 단을 떠주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고리 살짝 제치고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니 스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코 세워줬죠? 사슬 3개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곳에 지금 뒤집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끝쪽으로 갔어요.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2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개로 끝내줍니다. 여기 늘어난 부분 있죠? 한길긴뜨기 2개 하고 마커 꽂고 그 다음 단으로 가기 위해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요거 반복하고 여기 끝부분 늘어난 부분에 왔죠? 여기에도 정상적으로 지금 한길긴뜨기 2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에 사슬 3개 하고 똑같이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 빼내고 실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 빼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늘어난 거 한길긴뜨기 2개 늘어난 거 보이고 사슬 3개 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이거 뜰 차례죠? 그래서 마커 꽂은 부분 여기에 바늘 걸어주시고 한길긴뜨기 여기 사슬 3개로 기둥코 세워주셔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 코에 정상적으로 그레이닝 스티치 넣어줍니다.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단에 걸쳐서 무늬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밑에는 반만 들어갔기 때문에 무늬 하나가 2단에 걸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이 실이 저처럼 도톰하시다면 2단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늬 하나를 2단에 걸쳐서 또 한 번 늘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단을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한 무늬가 또 늘어났죠? 근데 요거는 한 단에 걸쳐서 무늬 하나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경사가 생겼는데
일단 저는 한 번 더 반복했고요. 얘하고는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래 3개의 사슬이 들어갔지만 여기 이렇게 같은 곳에 꽂아줄 것이기 때문에 사슬 6개 들어갔습니다. 사슬 6개 들어갔고 짧은뜨기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한 곳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늬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쭉 떠왔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부분에 이 무늬 똑같이 넣어주시면 무늬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밑에 보면은 2단에 걸쳐서 무늬 하나가 늘어났다면 이것은 이쪽은 그냥 한 단에 무늬 하나 늘어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한길긴뜨기로 끝내시면 됩니다. 중간 코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어떻게 경사뜨기 했나 보여드렸고요. 이제 목 부분에도 살짝 경사뜨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 목 부분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4번째 무늬 남기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4개의 무늬 남기고 4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해왔고요. 마지막에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시작점을 옮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끝냈습니다. 그럼 이 시작점이 옆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뒤집은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그레니 스티치한 부분에 실을 끊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니까 너무 도톰해서 끊어주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실을 끊어서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무늬에서 여기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경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게 된 거죠. 2단에 걸쳐서 경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6번째 무늬에서 쭉 뜨시면 됩니다. 9개의 무늬를 떠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깨까지 여기 이렇게 경사 부분 제외하고 무늬가 제대로 된 거 9개만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사뜨기를 이렇게 한 부분 빼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한 5단을 더 떴는데요. 만일 여기서 라운드가 너무 깊이 파였다 싶으시면 경사뜨기를 좀 더 올라와서 하시고 한 3단 정도 뜨시면 됩니다. 한 단의 가운데 부분만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앞에 무늬 9개 남겼고요.
뒤에도 9개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깨 길이가 같아졌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사뜬 부분까지 옆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뜨기 한 부분까지 다 옆선으로 치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깨에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의 안쪽끼리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2개 이렇게 바늘을 깨고요. 그 다음에 한쪽 사슬을 다른 쪽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색실 가져와서 이렇게 빼뜨기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슬을 2개 걸어주고 하나를 한쪽으로 빼줍니다. 모티브 할 때도 이 방법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색실로 빼뜨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 사슬 2개 양쪽에 끼고 안쪽 사슬만 걸러서 뜨겠습니다. 하나를 한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색실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모티브 할 때 많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티브 스웨트 이 방법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 방법대로 양쪽 어깨를 쭉 이어주세요. 코바늘을 써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이게 귀찮으시면 돗바늘로 그냥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중간중간 제가 짧은뜨기 무늬 사이에 짧은뜨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짧은뜨기가 보여서 더 무늬랑 이렇게 일치하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 감침질 하겠습니다. 돗바늘로 이렇게 감침질을 하시는데 경사뜬 부분까지가 옆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일직선 되기 전까지 감침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로 연결하는 게 더 빨리 하고 편하긴 하는데 무늬를 좀 살려주고 싶다 할 때는 코바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무늬를 살려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돗바늘로 처리했고요. 이제 거의 다 연결을 했고 이제 단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을 뜨시는 방법은 목 라인도 똑같이 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첫 단은 한길긴뜨기 쭉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사슬 3개로 세워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단의 짧은뜨기로 마무리 한 곳에 넣어주었고요. 여기 2개 한 무늬에 2개 한길긴뜨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에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 넣어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우글거리고 너무 적게 넣으면 수축이 되니까 요거 조절을 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목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서 첫 단은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목 라인 떴고 그 다음에 제가
앞트임 뜨는 부분 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첫 단을 뜨시고 두 번째 단부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를 번갈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었죠? 이렇게 편안하게 우글거리거나 남지 않도록 넣어주시고요. 조정해서 여기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앞걸어뜨기 하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뒷걸어뜨기 하겠습니다.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걸어뜨기, 그 다음에 실 감고 뒤쪽 위에서 이렇게 해서 뒷걸어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구멍을 왜 안 빤드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렇게 앞걸어뜨기,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기 때문에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이 단추를 단 다음에 끼워 보시고 적당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한 곳에 계속 단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추 구멍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